이번 연도 내내 하락한 크립토 마켓을 과거 2018년대 하락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겨우 하락 중인 한 사이클의 일부밖에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년 역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박스장이 이어질 텐데 물론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 3만 달러, 6만 달러 같이 지금은 까마득해 보이는 과거의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다만 그게 이번 11월부터 올 것이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희망회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 경제는 전례 없이 불황,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불황을 통해 시장에 돈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걸 위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빨리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 안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44% 하락한 248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20% 하락한 1581달러, 6위의 XRP는 2.61% 하락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8위의 도지코인은 8.1% 하락, 이제 9위의 에이다는 3.86%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9%, 19.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나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숏 포지션이 58%, 도지코인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3%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는 다소 그 차이가 좁지만 그럼에도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 10월은 항상 억토버 랠리를 기대하던 달이었던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엄청난 상승장세였다라고 보기는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얼마 전까지 19,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얼마 전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서 비트코인 기관 채택 2.0이라는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기관 채택 2.0으로 전환이 될 때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데 이제 2021년의 상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관의 자금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2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공식화하면서 전체적인 크립토 마켓에 엄청난 상승이 촉발이 되었죠. 기업들의 관심이 아마도 비트코인의 투자 볼륨을 늘린 첫 번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마이클 세일러의 공로로 지금까지 12만 9,69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2021년 2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였죠. 이제 물론 2022년 2분기에 포지션의 75%를 매각하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결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제 물론 현재 테슬라 결제는 환경을 핑계로 막혀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의 창업자가 세운 스퀘어의 경우는 2020년 10월 비트코인 투자 백서를 발행하였고 4,709개의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하였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2020년 6월 4,000개의 비트코인 보유를 발표하였죠.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 중이며 63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은 35만 4천 개였지만 이후 655만 개까지 늘리게 되었죠. 이제 작년 2021년에 가장 큰
빅 이벤트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미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선물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달러나 엔화, 원자재 투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만약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면 엄청난 웨이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큰 상태이죠. 이제 그것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일어난다면 금상첨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트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구간들입니다. 이 원이 이제 클수록 더 많은 수량을 매수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늘 올라갈 때는 매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죠. 이제 저의 경우는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우는 현재를 지나면서 매월 규칙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만약 바닥을 맞추려 신탁이라도 듣고 기술적 분석을 하려 했다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을 것인데요. 현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한 크립토 윈터이며,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것은 향후 상승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시기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닥터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크립토 마켓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면서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셰르파 전용 칼럼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준이 올라가 있으신 것을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튜브 자체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소폭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 크립토퀀트의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현재 글로벌 비트코인 마켓에서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분석: 글로벌 비트코인 마켓에서 시장가 매도 우위 장세 3일간 지속이 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기고자 겸 애널리스트 마툰의 경우는 29일 기준 글로벌 비트코인 마켓에서 3일 연속 시장가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을 넘어서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30일 평균 순 시장가 거래량 지표를 통해 시장가 매수 및 매도 물량의 격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주봉이 마감되고 월봉 마감을 앞둔 상태이다. 글로벌 마켓에서 시장가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을 앞지른 가운데 비트코인이 현재의 가격대를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점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상승할 만큼 상승을 했고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현재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다가오는 11월 이루어질 연준의 FOMC에서 금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로 2022년이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특히나 과거를 보았을 때 11월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았던 달인 만큼 애널리스트 분들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유명 투자 은행이죠. 이 JP모건에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내년 말까지 연준 정책 방향 전환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30일 미 투자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JP모건의 줄리아 왕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는 시장의 예상대로 둔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말까지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월가 전문가들이 연준이 11월 금리를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12월에 50bp를 올리는 빅 스텝, 이제 내년에는 1분기 중 25bp 한 차례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한 것과는 다른 전망인데 그 근거로 강력한 국내 총생산 그리고 GDP와 경제를 북돋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왕 전략가의 경우는 경제의 약화는 실제로 사람들이 예상했던 만큼 큰 규모이거나 빠른 속도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소비자 측면의 많은 지표는 여전히 상당한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정책 방향의 선회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이었던 인사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스토리 라인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11월 FOMC에서 금리를 75bp 올려도 이후 12월에는 인상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인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예측을 이제 JP모건 측이 내놓은 것이죠. 이번 주 FOMC에서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가 현재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JP모건의 의견과는 달리 강력하게 들리고 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한 후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연준 인사의 경우는 금리를 낮추는 시점과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게 되죠. 27일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미국 긴축 기조가 끝나가고 있다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공격적인 이야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사에서도 이제 피봇이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원래의 피봇의 정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때 말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이제 시장의 반응은 미세 조정만 해도 피봇으로 보는 느낌이죠. 문제는 용어가 애매하게 쓰일 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투자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주 발표도 중요하지만 12월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더욱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부 피봇에 대한 논의를 공격적으로 하는 쪽에서 12월 2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탠스를 전환하기에는 근거가 취약하다라는 생각 또한 드는데요. 현재의 시나리오는 11월 75bp, 12월 50bp인데 만약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인상을 한다면 한국은행에서는 50bp 인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최근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 채권 시장도 많이 안정화되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까지 왔었고 자금을 넣어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주요 국가들이 따라가다 보니 금융시장의 여파가 있다는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내년 4월에서 5월은 되어야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주말에는 코인의 가격이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임원들을 해고시키면서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리라는 루머가 공공연히 떠돌았고 오랜만에 도지빔이 뜨게 되었죠.
실제로 도지코인의 상승은 엄청나게 가팔랐습니다. 이제 100원 아래에 있던 도지코인은 209원까지 오르면서 2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업비트에서 보이기도 하였는데, 지금과 같은 장 상황에서 2조 원대라는 것은 엄청난 거래량 폭발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한 역프리미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인 가격 격차가 마이너스 1.5%나 나면서 확실히 한국에서의 코인 관심도가 글로벌 인덱스 기준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관련도가 많이 하락을 하였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도 40%대에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 2018년처럼 70%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등 비트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40%대 이상은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50%대까지 상승해야 제대로 크립토 마켓의 숨통이 끊어지고 상승장을 위한 준비가 리셋이 되겠죠. 2022년 내내 하락한 크립토 마켓을 과거 2018년대 하락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제 겨우 하락 중인 한 사이클의 일부밖에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1년 역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박스장이 이어질 텐데, 이제 물론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뭐 3만 달러나 6만 달러 같이 지금은 너무나 높아 보이는 과거의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다만 그게 이번 11월부터 올 것이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희망회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의 경제는 현재 전례 없이 불황 그리고 경기 침체를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황을 통해 시장에 돈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걸 위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빨리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 안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상당 기간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걸 감수하더라도 미국은 적당하게 미적지근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제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